영남권 홍석준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대구의 지역구에 계신데 영남권 아주 대표적인 영남권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아, 마침 또 오늘 나오셨어요. 질문을 좀 한 두 개를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네. 영남권 의원들 지금 약간 술렁술렁 합니까 정말?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그 계속 초긴장 상태고 초긴장.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뭐 술렁술렁하다 볼 수 있죠. 정보를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은 게 있는가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님도 약간 좀 술렁술렁 하십니까 가슴속이 지금? 뭐 누구나 지금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보면은 첫 번째가 평가 하위이신 당협위원장들, 그 당협위원장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이 아닌 분도 계시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일단 46명이 딱 숫자가 나왔어요.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개인의 지지율이 낮은 분들, 이분들 이거 공천위에 문제 있다 공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 조건이요.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좀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하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의 그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개인의 지지율이 아무리 뭐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 50% 이상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영남권 전체 의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7, 80%요? 그 관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지금 권고를 하겠다다는 공천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예.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항상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물갈이 비율이 예. 뭐 적으면 30% 많으면 한 40%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영남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어떤 당의 어떤 구조상 항상 영남의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의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 격차가 하나의 어떤 잣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별 지역구마다 경쟁 구도를 고려해서 예. 경쟁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현역 의원과 비교를 해서 현역 의원을 이제 경선에 참여시킬 거냐, 뭐 현역 의원을 컷오프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참고 잣대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지지율, 예. 당무감사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공간위에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자료가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구별로 예.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타켓이 이제 영남권 예. 의원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남권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당을 위해서 어떤 공정한 평가 잣대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봤듯이 일단 물갈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이제 비울 때도 잘 비워야 되지만 그러나 채울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사실 저희가 43% 정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예. 물갈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 것은 예. 비울 때는 잘 비웠는데 결국 채울 때 잘못 채웠다. 이런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총선에 공천에 이제 참고 자료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원외 그 현역이 아닌 그 당협위원장도 예. 이제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많이 몰려 있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예. 뿐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 충청권이라든지 수도권에도 지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이미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희 당에 지금 현재 그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에만 지금 관심을 가진다. 그거는 뭐 절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각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뛰고 있습니다만 예.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조명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다 이 말씀을 좀 얘기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넘친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긴 했어요. 이 사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과를 했다고 보고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100% 한국 지금 말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미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에서 나오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 특히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부모 표현을 좀 통해서 마치 부모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직후에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아젠다를 뭐 이런 통합 2호, 뭐 희생 3호, 미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데 예.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어떤 혁신위원회 어떤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빨리빨리 본인 생각에는 예. 못 봤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뭐 그런 용서한 표현도 쓰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당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결국은 뭐 공관이라든지 최고 지도부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혁신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혁신위의 분명한 어떤 공이 평가되리라고 예,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혁신이 활동 기간이 한 달 더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도 사실 휘청한 거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통해서. 혁신이가 남은 한 달 동안 과감하고 힘을 받으면서 끌고 갈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초기보다는 조금 힘은 약간은 뭐 떨어지겠지만 예. 그러나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제안해서 뭐 의결을 하든지가 이제 당 최고 지도부에 전달을 하고 그게 곧 또 공간위로 이제 바톤 터치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그 안들이 결국은 다 살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신 홍석준 의원님. 네. 인요한 위원장. 일단 혁신이 활동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 자체가 잘하신 것처럼 4대 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예. 이제 의료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학교를 세운 것에서 정말 엄청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자체도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에게 물론 이제 일부 어떤 말실수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지금 축적돼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을 총선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입장이고 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특정 어떤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선대위나 이런 데서도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결국은 마무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했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최고 지도부와 공관위에 이제 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개투 역할을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 건데 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는 잘 하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큰 역할을 좀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전통적으로 보면은 감정이입을 영화를 보고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잘한다. 현실과 영화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했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금 현재 막대한 한전 부채를 일으켜서 지금 예. 국민에게 전기요금 지금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과 좀 영화를 좀 제대로 좀 직시를 좀 하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영화를 본다면은 저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뭡니까? 서울의 봄의 감독이 김성수 감독입니다. 예. 김성수 감독이 2016년도에 만든 영화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아수라. 네, 예. 안남시장의 아수라. 방금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원래 오. 아는. 그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를 먼저 보시고 오. 서울의 봄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 영화를 활용해서 선전을 하는 어떤 옛날부터 예. 어떤 뭐 공산 사회주의 정부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히틀러도 그랬는데 이런 어떤 영화를 보고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만약에 총선을 뭐 어떻게 되면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저는 이렇게 말한 발상 자체가 예. 국회의원이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이 세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됐거든요. 그러면은 30일, 1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발의되고 보고되고 뭐 투표 절차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데 홍석주 의원님, 네. 국민의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예. 사실 저희들이 뭐 대응하다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저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려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저는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11월 30일, 12월 1일은 여야가 합의할 때 예산 처리로 본회의를 하자고 예산. 합의를 한 겁니다. 그날은 예산만 다뤄야 이 뜻인가요? 아니 뭐 예산만은 아니지만 일단 주 목적이 예산인 예.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온데간도 없이 지금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너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안만 지금 그 정부 동의 없이 그 합의 없이 막 올려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예결위로 던지고 있는 예. 상임위가 지금 7,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지금 도저히 11월 30일, 12월 2일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인 예산은 온데간도 없이 예.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은 지금 김진표 의장에게 이렇게 본회의를 한 건 아니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날 만나자고 한 건데 예. 그 약속이 지금 완전 전제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예. 국민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옵니다. 왜냐하면은 방통위는 어차피 이제 협의제 기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 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상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예. 12월 달만 하더라도 KBS라든지 지상파 이런 어떤 제어가 뭐 재성인 이런 예. 거 남습니다. 그러면 KBS가 이제 불법 무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K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이트 예, 홈쇼핑의 어떤 방심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이 제재하면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그 방통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스톱 됩니다. 과연 민주당이 탄핵이 정말 얼마만큼 국민에게 피해를 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탄핵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자,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대표 별명이 진중 낙연 아닙니까? 진중 낙연. 예. 그만큼 이제 말이 무겁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일부에서 좀 늦다고 비판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인데 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약간 뭐 강성 팬덤 이런 걸 정리했지 않느냐 취지로 얘기 하시면서 꺼내놨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딸 파시즘과 또 도덕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한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비판하셨는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호남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당 안에 있거나 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동철 한전사장님 계시죠. 뭐 또 박주선 대통령 취임위원장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용호 의원도 계시네요. 예, 이용호 의원 계시죠. 그다음에 또 뭐 저희 당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지금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런 하고 있죠. 그 김한길도 지금 국민통합위원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인적으로는 호남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총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그냥 어떤 민주당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창당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을 하시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은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덮여날 것. 우주강국 시대를 위해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뭐 어디 뭐 공대라도 보낸다는 뜻입니까? 뭐 과학자로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저게? 아무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사랑 존경하는 자제분. 그러다 갑자기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 됐어요, 갑자기. 옹석준 의원님.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이요. 아까 내가 가부장적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얘기하는 게 무슨 김씨 혈통 이거 아닙니까? 근데 김주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김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으로 뭐 대릴 사이도 있고요. 아, 대릴 사위요? 예, 얼마든지 뭐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상화 시도가 시작되었다. 예. 신 전 차관처럼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작되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굉장히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호칭이 좀 중요한데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떤 자제분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바뀐 것은 예. 특히 앞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여는데 이 김주애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좀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암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상화가 시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예. 또 두 번째는 2009년도 그 김정은 이제 이제 김대장으로 호칭이 바뀌었을 예. 때 그때 그 김정일 저 아버지가 예. 굉장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계 구도를 본격화를 한 그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김정일의 어떤 건강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